오늘은 대학생이 가장 관심을 가질 주제인 대외활동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해. 나의 대외 활동은 교회 동아리, 서포터즈 이렇게 있는데 교회 동아리로는 전국 대학생연합 마이스 동아리 쏨이라는 동아리를 했었고 서포터즈로는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 나는 교회 동아리, 연합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이건 끝까지 이수하지 못했어.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리고 지금 기상청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 내가 이 동아리와 서포터즈를 알게 된 계기는 우리 과가 마이스 산업에 관련이 있어서가 가장 큰 것 같아. 마이스 산업을 공부하는 학과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이에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니까 연합 동아리가 있었고 관련된 서포터즈가 있구나 해서 지원을 했고 이수를 한 상태야. 교회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법이 거기서 알려준 메일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야. 지원서를 제출하면 1차가 통과하고 2차로는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와. 그럼 따로 이제 뭐 팀장이나 부장급들의 사람들이 있고 마주 보면서 1대1 내지 3대1 정도의 면접을 봤어. 그리고 서포터즈는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라서 대면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 자기 소개 영상과 면접 질문 영상을 따로 녹화해서 올린 다음에 그걸로 심사를 통해 이제 지원하고 붙게 되었어. 나는 사실 기상청 기자단이라는 걸 위비피라는 대외활동 사이트를 통해서 봤었는데 하고 싶은 거야. 약간 내가 지구과학 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조금 한정적이야. 근데 이거는 뭔가 내 전공에도 딱 맞고 글 쓰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기자단에 지원을 하려면 자소서를 써야 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공모가 뜨고 내가 그걸 본 순간부터 나는 블로그를 만들었어. 왜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글을 이만큼 썼고 글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급하게 글을 막 올렸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다른 서포터즈도 지원하고 하면서 그거를 약간 스펙처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냈는데 기자단 서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주제를 주고 기사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사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어디서 가져와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지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1차 참가하고 나서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다들 비슷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직접 면접은 안 하고 화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화상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봐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활동하고 있어. 쏨이라는 동아리는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동아리야. 국제산업학과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이 동아리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고 거기서 하는 활동은 포럼을 개최하는 활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행이나 봉사 동아리와 다르게 이 동아리는 학회의 성격을 살짝 띠고 있어. 일주일마다 회의도 진행하고 팀별로도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 빡센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기획회의를 통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주로 했었어. 기자단은 기본적으로 기사를 쓰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 기상청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갈 기사를 한 달에 한 개씩 쓰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사실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다 보는 거니까 조금 단순하지는 않아. 최근 몇 년간 중복되지 않는 주제를 찾아서 계획안을 올리고 그 계획안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계획안을 올리고 이게 가장 깔끔한 거고 막 3차, 4차도 갈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기사 초안을 올리고 기사 초안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기사를 올리고 이렇게 총 4개를 올려서 기사를 쓰면 되는 건데 사실 공식 블로그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아. 출처도 되게 명확히 밝혀야 하면서 신박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주제를 써나가는 그런 재미는 있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는 앞서 말했던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서포터즈라 내용이 조금 비슷하기는 해. 그렇지만 서포터즈가 좀 사람을 많이 뽑다 보니까 널널한 감이 있어. 교육을 몇 개 받고 운영위원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행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서포터즈야. 내가 다른 서포터즈에서는 글을 써본다던가 아니면은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들어보는 경험을 했지만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서포터즈다 보니까 되게 돈도 많고 하는 행사도 많고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다면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서포터즈. 나도 사실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나는 서포터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게 이수하지 못했어. 이게 서포터즈가 사실 되게 겁나잖아. 지원해도 날 뽑아줄까 해서 지원을 해서 붙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 근데 거기에 안주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이수지 걷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붙었다고 붙었다 끝! 이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론 나한테 너무 안 맞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뺏긴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추천해.
동아리의 장점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우리는 우리 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합으로 모아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나 말고 다른 학생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보나, 약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연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는 학회 성격이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거든. 그러면 얘기도 하고 난 어떤 활동을 주로 했다, 어떤 활동이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이런 것도 네트워킹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기자단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대외 활동을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 물론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왕 스펙을 쌓을 거라면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보통 기자단은 기사를 쓰면 원고료라는 걸 주거든. 그래서 내가 스펙도 쌓으면서 원고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고, 내가 한 달에 하나씩 기사를 내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된다는 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기사를 남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게 꾸며내면서 약간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느낌이 되게 강해. 그래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내 자신을 갖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기자단은 그런 체계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서포터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기관의 서포터즈, 어떤 기업의 서포터즈가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돈을 주로 받을 수 있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나서 행사, 박람회, 전시회, 포럼 이런 행사의 운영료를 하게 될 경우에 뭐 C급, 1급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 돈도 받고 스펙도 쌓고, 약간 그 점이 기자단과 동일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동아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힘듦인 것 같아. 보통 동아리가 1년 단위도 있고 한 학기 단위도 있는데 우리는 한 학기 단위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 빡세게 준비해서 이 행사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동시에 육체적인 힘듦이 되게 컸었어. 그래서 그 좀 부담되는 활동이었었긴 해. 그치만 보람찬 활동했어. 기자단은 아까 내가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남의 돈을 버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사실 기자단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주제, 겹치지 않는 주제로 해야 되면서 출처는 꼼꼼해야 되니까 그 기사를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거야.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근데 또 짜깁기는 안 되니까 되게 기사를 한 번에 단시간에 써낼 수 없다는 점, 그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내 일정에 상관없이 내가 뭐 6월이나 8월에 시험 기간이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원고를 써서 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버거운 것 같아. 서포터즈의 단점은 운영요원을 지원하기 힘들다? 서울 마이스 서포터즈에 대한 한정된 이야기지만, 운영요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를 또 써야 돼. 그럼 그 행사마다 나는 자소서와 지원 동기를 계속 써야 하고, 그게 만약에 경쟁률이 높은 행사라면 나는 운영요원을 한 번도 못한 채로 이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거는 되게 단점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고현이랑 은비가 좀 더 고학년 때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대외활동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좀 더 저학년 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외활동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나는 1, 2학년 때 중앙 동아리면서 연합 동아리인 봉사 동아리를 했었어. 나는 2학년 때 봉사 동아리인데 다른 학교랑 같이 하는 연합 동아리, 연합 봉사 동아리를 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 봉사 동아리다 보니까 그냥 동아리 그 홍보 주간에 학문관에 가서 팜플렛을 받고 집에서 이제 읽어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마음에 그냥 지원서 써서 지원했더니 됐어. 나는 중앙 동아리를 들고 싶었는데 1학년 때는 동아리를 알아볼 생각도 못했고 딱 봤는데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해서 1학년 때는 동아리 없이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만 이렇게 너무 친구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다 해서 2학년 때 동아리를 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중앙 동아리는 보통 1학년들만 뽑더라고, 새내기만. 그래서 2학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외 활동인 연합 동아리로 눈을 돌려보니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 봉사 동아리를 선택해서 지원했어. 사실 우리가 같은 동아리거든. 이게 우리 동아리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이자 연합 동아리라 두 가지 성격의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연합 동아리로서의 활동은 우리 상위클럽인 어른들이 하시는 그런 봉사클럽이랑 하위클럽인 고등학생들이 하는 클럽이랑 또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각 학교마다 있는 그 클럽이랑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되게 많아. 뭐 같이 예를 들어 뭐 한강에서 하는 생명사랑 경길걷기라면 진짜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참여한다거나 서울시 긴장대회 같은 데 하는 그런 봉사에 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 티오로 뽑아서 좀 봉사도 하면서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
가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임원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긴 한데 대만이나 일본 지부 사람들과 해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래서 뭐 각자의 국가를 번갈아 가면서 방문해서 투어시켜주는 형식인데 그런 거에 참여하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뭐 친해지고 또 문화도 나누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유진이는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임원진이었어서 다채로운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일반 부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봉사 활동을 위주로 많이 했어. 일단 내가 속한 클럽은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미혼모 시설이라던가 뭐 보육원 시설 이런 데 주기적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클럽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 클럽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처럼 같이 친목을 다지고 노는 활동도 많이 했었어. 맞아, 여름에 200~300명 정도 같이 리조트 같은데 2박 3일로 놀러 가면서 진짜 고등학교 수련회 온 느낌으로 수학여행 같은 느낌. 되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봉사와 친목이란 약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던 동아리인 것 같아. 일단 봉사 동아리의 장점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 시간도 쌓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연합 동아리의 장점을 뽑아보자면 이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난 그게 좋았어.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연합 동아리가 되게 규모가 큰 경우가 많잖아. 그렇다면 약간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친해질 수 없는, 뭔가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인맥이라는. 또 자기가 조금 소심하거나 뭔가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이면 처음에 어울릴 때는 내가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하는 그런 살짝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워낙 다들 활동적인 사람이 하는 게 연합 동아리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오늘은 기자단 서포터즈 연합동아리 되게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우리의 대외 활동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까지 이불이었습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키워 뽑아서 봉사도 하면서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불이었습니다.